2026년 1월 18일 시리아 정부군은 라카로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쿠르드 전사들의 깃발이 서있던 도시 입구에 시리아 임시정부 국기가 다시 걸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유전을 품은 상징의 중심지, 그리고 과거 IS가 수도라 부르며 점령했던 도시였습니다. 전쟁과 독재, 혁명과 자치의 복잡한 기억이 뒤엉켜 있는 이곳은 이제 정부군의 장화 발자국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영토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천 명의 IS 조직원이 수감된 감시소, 국제연합 유엔이 침묵한 에너지 자원 통제, 그리고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흔들리는 지정학의 현장. 라카를 중심으로 한 이번 군사 진격은 단순한 내전 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왜 이 상황 앞에서 침묵하는가? 그리고 이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6년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 유전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시리아 북부의 갈등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자치권을 꿈꾼 쿠르드 민병대와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중앙정부 사이의 오래된 균열입니다. 2024년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 붕괴 이후 수립된 시리아 임시정부는 쿠르드계 무장 조직인 SDF 시리아 민주군에게 병력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이었지만 실상은 자치 포기의 요구였고, SDF는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의 거점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조용한 전선은 총성이 오가는 공식 충돌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쟁터의 한가운데엔 에너지 자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카를 포함한 유프라테스강 동쪽 유전지대는 오랫동안 SDF와 미군의 손에 있었고, IS 축출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소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며 안정이라는 명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격으로 시리아 정부는 유전과 감시, 시설, IS 수감자 관리권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국은 공식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단지 우려를 표명했을 뿐, 중재를 담당한 토머스 베럽 특사는 이라크에서 조용히 양측을 만나는데 그쳤습니다. 왜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왜 국제사회는 이 급격한 권력 이동 앞에서 말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요한 외교의 바깥에서 한 가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SDF는 자치를 지키려 했고, 정부군은 유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뒤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시리아 정부군은 쿠르드 최대 도시 라카에 입성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 라카 일대에는 시리아 북부 유전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위치한 유전지대는 IS가 칼리프국의 자금줄로 삼았고, IS 축출 후에는 SDF와 미군이 관리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유전 관련 모든 관리 권한이 시리아 정부로 이전됐습니다. 공식 문서엔 유전지대 명시가 없지만 라카 행정권과 보안권 이양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군사작전 타임라인: 1월 6일부터 10일 알레포 인근 2개 지역 셰이크 막수드 점령, 1월 17일 알레포 동부 2개 마을 알레포 3개 지역 확보, 1월 18일 라카 진입 및 병력 주둔 확정. 수감자 관련 정보: SDF는 2014년 IS 축출 후 IS 조직원 수천 명을 북부 감옥에 수감해왔습니다. 이번 라카 진입 직후 IS 수감자와 가족 수용소 통제권까지 정부군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입장: 브래드 쿠퍼 미 중앙사령부 사령관 우려한다는 원론적 성명. 토머스 베럭 미 특사 1월 17일 이라크서 SDF 정부 측 인사 비공개 회동. 라카 내 미군 주둔 지속 중이나 충돌 개입 없음. 정보 수집 위주. 국제법과 유엔의 반응. 2024년 아라사드 정권 붕괴 후 수립된 시리아 임시정부는 국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공식 논평 없음, UNHCR, UNDP, UNSC 모두 침묵. 법적 명분보단 지정학적 안정과 에너지 안보가 우선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정부군은 유전을 가져갔고 IS 수감자도 넘겨받았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고 유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번 작전을 자국 영토의 정당한 회복이라 주장합니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2024년 독재 정권 붕괴 후 들어선 임시정부는 합법적인 중앙권이다. 자치 세력인 SDF는 과거 정권 시기 생긴 비정규 무장 조직에 불과하다. 이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내전 후 영토 통합과 주권 행사 원칙에 근거합니다. 문제는 이 합법성이 국제사회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엔도 미국도 시리아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묘하게 묵인의 메시지를 줍니다. SDF의 심리 모델: SDF는 단순한 반군이 아닙니다. 쿠르드 민병대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에 걸쳐 흩어진 소수민족 쿠르드의 자기 국가 실현 심리가 핵심입니다. 민병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정체성 방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전보다도
라카라는 도시 자체를 빼앗긴 것이 심리적 타격입니다. 미국의 전략 모델.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중 중재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의 발은 SDF에, 다른 발은 시리아 임시정부 쪽에 걸친 채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카 사태로 드러난 건 균형 외교는 위기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국제법은 자치와 분리 독립 사이에 미묘한 경계선을 긋습니다. 쿠르드는 국가가 아닙니다. SDF는 유엔이 승인한 통치 주체가 아니며 결국 유엔은 주권 회복이라는 프레임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 침묵의 배경엔 하나의 실용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유전이 정부 손에 들어가면 IS 재발은 가능성은 낮아진다. SDF는 존재를 지키려 했고 정부는 유전을 되찾았으며 미국은 그 사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가장 조용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 북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2024년 12월 아라사드 정권이 무너진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독재가 끝나고 이슬람 반군과 온건 세력이 세운 임시정부는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국가 통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첫 타겟은 자치권을 요구해온 쿠르드였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단지 시리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 3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분산된 소수민족, 국가가 없는 민족이었고 그들에겐 라카와 알레포 북부가 가장 오랫동안 지켜낸 땅이었습니다. 2014년 IS가 라카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무기를 들고 맞선 것도 SDF였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지원했고 쿠르드 병사들은 대가로 자치 구역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새로운 정부는 그 통치를 중앙 통합에 반하는 불법적 통제로 간주했습니다. 이 갈등은 시작부터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SDF는 스스로를 시리아의 일부이자 민족의 자치권 수호자라 믿었지만 정부는 그들을 해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무력 충돌의 직접 원인. 2025년 3월 임시정부가 SDF와 병력 흡수 합의를 발표했지만 SDF는 자치권 보장이 없는 흡수는 통합이 아니라 해체라며 거부. 그 직후 알레포 인근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고 1년간의 간헐적 충돌 끝에 2026년 1월 유전이 걸린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던 민족의 기억이 전선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쿠르드 자치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갈등이 유전과 함께 다시 불붙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이번 작전은 다른 나라에서 반복되어온 자치 억제 모델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터키 자치 테러 프레임. 튀르키예는 쿠르드 분리주의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자치 선언이 나올 때마다 PKK 쿠르드 노동자당을 명분으로 국경 밖까지 진격했고 북시리아의 완충지대 설치까지 시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이번 작전에서 유사한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자치는 테러의 씨앗이라는 구호는 튀르키예 정부 성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라크 자치 수용 후 분열된 국가. 이라크는 쿠르드 자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바그다드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KRG 간의 갈등은 지금도 석유 수익 배분 문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 모델을 자치 수용은 분열의 시작이라 해석합니다. 완전한 통합만이 안정이라는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이죠. 중국 홍콩과 신장, 통제의 투트랙. 중국은 홍콩엔 일국양제를 약속했지만 보안법 도입과 언론선거 통제로 점진적 흡수를 시도했고 신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통제와 사상교육 캠프로 일관했습니다. 시리아는 이 두 모델 사이에서 이번 라카 작전을 통해 단기 고압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치 세력과의 전략적 협력. 미국은 SDF를 IS 격퇴의 핵심 파트너로 길렀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건 위기 시 미국은 자치보단 안정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SDF는 이용된 동맹이었고 시리아 정부는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례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치권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국제감시 구조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관리권, 수감자 통제권, IS 재포섭 위험까지 지역 통치의 모든 스위치를 한 번에 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치의 기억을 지우고 모든 통제권을 재설계하는 전례 없는 접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치를 견제했지만 시리아는 지웠습니다. 이건 통합이 아니라 기억 자체를 다시 쓰는 전략입니다. 라카는 이제 다시 지도가 바뀐 도시입니다. 쿠르드 전사들이 피로 지켜낸 자치의 상징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국가의 깃발이, 통제의 손이, 침묵의 논리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용한 존재는 총을 쏜 쪽도 아니고 유전을 넘겨받은 쪽도 아니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국제법은 이 사태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주권 회복? 자치 탄압? 혹은 그냥 해석 불가라는 무력한 말로 넘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은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부에서 벌어진 이 조용한 전쟁은 에너지와 민족, 기업과 전략이 뒤섞인 새로운 지정학의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어떤 지역이 안보와 통제를 이유로 통합을 강요당한다면, 만약 당신의 도시에 누군가가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병력을 들이민다면, 그때도 우리는 침묵할 수 있을까요? 국제법은 조용했고 깃발은 바뀌었습니다. 그 침묵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라면?